도전 수학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1번 문제 카드와 식 카드가 각각 3장씩 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1번 1300원짜리 1300원짜리 가위와 700원짜리 풀을 3개씩 샀습니다. 모두 얼마를 내야 하나요? 2번 1300원짜리 가위 1개와 700원짜리 풀을 3개를 샀습니다. 모두 얼마를 내야 하나요? 3번은 비어있고 식카드가 요렇게 되어 있어. 보면 1300, 700 곱하기 3은 순서나 형태는 똑같은데 기억은 가로가 없고 니은은 앞에 가로가 있고 디귿은 곱하기가 앞에 있고 뭐 이렇네. 그래서 문제카드 1번, 2번에 알맞은 식카드를 각각 찾아 이어보세요 라고 했어. 문제카드 1번, 2번은 다시 한번 보면 1번은 1300원짜리 가위와 700원짜리 풀을 3개씩 샀습니다. 이 말은 이 한글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1300원짜리 가위와 700원짜리 풀을 3개씩 샀다는 말은 가위도 3개를 샀고 풀도 3개를 샀다는 얘기야. 가위도 3개를 샀고 풀도 3개를 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가위는 1300원이니까 1300원 요거 3개 사고 그 다음에 풀 700원인데 이것도 3개를 샀다는 거야. 그럼 모두 얼마를 내야 하나요? 라고 했으니까 결국 1300원짜리 3개와 700원짜리 3개를 샀다는 거는 1300원과 700원을 합한 즉 2000원짜리 물건을 3개를 샀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다시 1300원짜리 3개를 사고 700원짜리 3개를 샀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요거 좀 더 다른 좀 더 그 수학적인 명칭으로 배우게 되긴 될 텐데 이게 분배 법칙, 배분 법칙 뭐 이런 걸까. 1300원짜리 3개와 700원짜리 3개를 사서 그걸 합쳤다라는 얘기는 결국 1300원과 700원을 합친 요거 2000원짜리 물건을 3개 샀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식으로 만들면 1300원 더하기 700원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이거는 2000원이잖아. 그래서 1번은 니은과 연결이 되면 되겠다. 2번은 1300원짜리 가위 1개와 700원짜리 풀 3개를 산 거거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1300원짜리는 1개를 샀고 700원은 3개를 샀으니까 결국에는 1300원 1개라는 거는 사실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어떤 수에다가 곱하기 1을 한 거는 항상 그 수가 되게 돼 있잖아. 여기 곱하기 1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700원짜리 물건 3개라는 거는 700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요런 식 형태는 1300 더하기 700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된다. 그리고 문제 카드 3이 지워졌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남은 식 카드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요 문제를 냈을 때는 이 푸는 사람이 이 답이 요 나머지 두 개의 문제 카드에 해당되는 게 기억, 니은이라는 거를 아직 노출이 안 된 상태니까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남은 식 카드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디귿이 남아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그러니까 디귿에 있는 이 식 형태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야. 요거랑 비슷하게 지금 요거는 1300 곱하기 3이고 700 더하기 700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1번, 2번과 똑같은 형태로 만든다면 1300원짜리 가위 곱하기 3이니까 3개와 700원짜리 풀 여기는 곱하기 없으니까 이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풀 1개를 샀습니다. 모두 얼마를 내야 하나요? 라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1300원짜리 뭐 가위인지 풀인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일단 예시를 내려고 이런 물건을 이름을 말을 한 거고 1300원짜리 3개와 700원짜리 1개를 샀고 그러면 얼마를 내야 하느냐 라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세워서 풀면 된다. 그러면 요거는 기억이고 요건 니은이고 요건 디귿이잖아. 요걸 진짜 직접 각각 계산을 해보면 1300 더하기 700 곱하기 3은
7 곱하기 3이 21이니까 700 곱하기 3은 2100이 되지. 그래서 1300 더하기 2100은 3400이 된다. 그래서 3400원. 그리고 니은 문제. 우선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야겠지. 1300과 700을 더하면 2000이 되고, 거기다가 3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6000. 6000. 요거는 가로가 없으니까 곱셈을 먼저 해야 되잖아. 여기는 가로가 없으니까 곱셈을 먼저 해서 뒤에 있는 걸 먼저 한 거고, 여기서는 앞에 있기도 하고,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곱셈과 덧셈이 같이 있으면 가로가 없으면 곱셈을 먼저 하는 거지. 그러니까 1300과 3을 곱하면 3900. 3900과 700을 더하면 4600. 그래서 보면 숫자가 뭐 1300, 700, 3 요렇게 다 되어 있지만 답이 다 달라. 요거랑 요거는 순서가 똑같은데 가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3400, 600이 되고, 요거는 곱하기 3이 바꿔지니까 뭐 답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곱셈, 덧셈 혹은 곱셈, 뺄셈이 같이 있을 때는 곱셈부터 먼저 한다. 그리고 가로가 있을 때는 곱셈, 덧셈, 뺄셈 이런 거 상관없이 가로 안에 있는 거를 먼저 한다. 요거를 알아야겠다. 2번, 지혜와 친구들이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샀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연필 한 타는 12자루인데 8,400원이고 한 자루씩 판매 가능이라고 했어. 한 자루씩 판매 가능. 지우개 한 개는 500원이고 공책 10건은 8,000원이고 자 한 개는 600원이야. 요거는 지우개와 자는 각각 한 개가 얼마인지 나와 있고, 연필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12개에 8,400원, 10개에 8,000원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조건에 맞게 학용품을 고르고 문제를 만들어 친구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라고 했어. 조건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금액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학용품을 고릅니다 라고 했어. 이 친구는 나와 친구가 각각 고른 학용품 값을 비교하는 문제를 만들어 볼까 라고 했고, 이 친구는 거스름돈을 구하는 문제를 만들어 볼까 라고 했어. 그러면 자, 네가 자유롭게 조건을 문제를 만들면 되는데, 일단 조건은 여러 가지 학용품을 살 수 있는데 돈은 10,000원만 가지고 있는 거야. 10,000원보다 더 넘어가게 살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연필 한 타를 사고 공책 10건을 사겠다. 이렇게 하면 이미 10,000원이 넘잖아. 8,400원에다가 8,000원을 더하니까. 그러니까 요런 건 안 되고 10,000원 안에서 여러 가지 학용품을 사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라는 거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와 친구가 각각 고른 학용품 값을 비교하는 문제를 만들어 볼까 라고 했으니까, 내가 학용품을 어떤 식으로 사고 친구가 학용품을 어떤 식으로 사서 누가 얼마를 더 많이 샀는지, 돈을 더 많이 냈는지 덜 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가장 간단한 거는 나는 지우개는 500원이니까 지우개를 5개를 사고, 나는 그 다음에 자는 600원이니까 자를 7개를 샀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이런 문제 만들 수 있겠지, 간단하게. 그러면 500 곱하기 6은 3,000이고 600 곱하기 7은 4,200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3,000 더하기 4,200이니까 7,200. 그래서 7,200원이 되는 거야. 그럼 친구는 조금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 지금 지우개랑 자는 한 개가 얼마인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곱셈식과 덧셈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연필이나 공책은 안 나와 있잖아. 한 자루가 한 개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함해서 문제를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 예를 들어서 친구는 연필을 8자루 샀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연필을 8자루 샀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연필 한 자루 값을 안다면 연필 한 자루 값이 예를 들어 100원이라면 8자루를 사니까 곱하기 8을 하면 되지. 근데 지금 우리 연필 한 자루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한 자루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자루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요게 바로 힌트지. 연필이 12자루에 8,400원인 거야. 12자루에 8,400원이라면 한 자루에는 얼마냐면 8,400원을
1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한자로 값이 나오고, 그럼 이 한자로 값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800원을 8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친구가 연필 8자루를 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연필 한자루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연필 12자루의 값을 1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연필을 8개 샀으니까 여기에다가 8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8400을 12로 나누면 800이거든. 800. 요거는 구해보면 좀 헷갈리면 800 맞나? 800 맞지? 아니 800이 아니지. 700이지. 700. 700원이니까 8400 나누기 12는 700이야. 700. 요게 잘 헷갈리면 700에다가 12를 곱했을 때 8400이 나오는지 보면 되겠지. 700에다가 12를 곱하면 8400이 나오지. 그렇게 한 다음에 8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5600. 그러니까 나와 친구, 나는 지우개 6개와 자 7개를 샀는데, 그리고 친구는 연필 8자루를 샀는데 누가 더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냈는가, 이런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구한 다음에 7200에다가 5600을 빼면 되니까 요거는 1600 해서 답은 1600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문제로 하나의 식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더 금액이 많이 나올 거는 알고는 있어야겠다.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500 곱하기 6 여기 600 곱하기 7만큼 돈을 썼고, 친구는 이때는 이제 가로를 없애야겠네. 8400 나누기 12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나는 지우개 6개와 자 7개를 샀고, 친구는 연필 8자루를 샀다고 했을 때 나는 친구보다 돈을 얼마나 더 많이 샀는가 라는 그 문제를 식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요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160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좀 어렵나? 조건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보세요. 이거는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거스름돈을 구하는 문제를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일단 10,000원을 가지고 있고 10,000원보다 적게 써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볼까? 연필을 5자루 사고 공책을 6개 샀습니다. 그럼 10,000원을 내고 얼마나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나요?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연필을 몇 개를 했노 내가? 연필을 5개, 공책을 6권이라 했지. 그러면 연필 5개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잖아. 한자로 값은 몰라도 12자루에 8,400원이란 거 아니까 연필 한자루 값을 알려면 8,400을 12로 나누면 되는 거지. 이 마찬가지로 공책 한 권의 값은 모르지만 공책 10권의 가격이 8,000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공책 한 권의 가격은 8,000을 1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공책 한 권은 800원이 되는 거야. 연필 한 자루는 700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700원, 연필 한 자루에 700원인 연필 5개를 사고 한 권에 800원인 공책 6권을 샀다. 그리고 10,000원을 냈다. 거스름돈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적으면 10,000원에서 연필 한 자루를 구하는 식을 가고 5개를 샀다. 이 부분이 이제 연필 5개를 샀다라는 식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책은 6권을 샀다. 이거는 8,000을 10으로 나누고 곱하기 6 하면 이 부분이 공책 6권을 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요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연필 5개와 공책 6권을 산 가격을 구하는 식이 되는 거고, 그걸 구한 다음에 만에서 빼주면 거스름돈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10,000원에서 8,400 나누기 12는 우리가 70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700에다가 5를 곱하면 3,000, 그
다음에 800 나누기 10은 800이란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800이 되고 800에다가 6을 곱하면 4800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는 만에서 3000에서 4800을 더하면 7800이 되고, 그래서 만에서 7800을 빼면 22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200원. 이 문제는 연필 8자루, 연필 5자루와 공책 6권을 샀습니다. 만원을 내고 얼마를 거스름돈을 받아야 될까요? 라는 문제식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식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답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이 덧셈, 곱셈, 나눗셈, 뺄셈이 섞여있는 상황이 있고, 그거를 답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일단 그 상황을 식으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가로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사칙 연산의 계산 순서 있잖아. 나눗셈, 곱셈은 덧셈, 뺄셈보다 먼저 한다. 그리고 덧셈, 뺄셈이 있을 때는 순서대로 한다. 곱셈, 나눗셈이 있을 때는 순서대로 한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일단 식을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